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타니아는 1973년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우에서 태어났습니다. 타니아의 부모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 가족은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12살 차이 나는 여동생 아라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젊은이들처럼 이탈리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99년 26세 타니아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3살 먹은 딸 엘레나와 함께 이탈리아 북부 도시 비테르보로 왔습니다. 2000년 하반기 동료의 소개로 만난 폴과 연애를 시작했고 급속도로 관계가 발전했습니다. 2001년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화목하게 지내지만 타니아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경제력을 확보해야 자신과 딸이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니아는 은행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것 외에 여가 시간에는 레스토랑 웨이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3년 두 사람 사이에 딸 에리카가 태어났습니다. 폴은 매우 행복해하며 에리카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타니아는 출근과 집안일, 큰 딸을 돌봐야 했고 더 이상 작은 딸 에리카까지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의했지만 여동생 아라가 고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타니아는 아라에게 베이비시터를 부탁하며 이탈리아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아라가 믿을 만한 가족이며 어린 딸을 동생에게 맡기자는 어머니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2006년 아라는 이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타니아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5 식구는 따뜻하고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7년 타니아는 폴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혼자 웃곤 합니다. 폴의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갑자기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의 결제가 늘었습니다. 그해 8월 타니아는 딸의 방을 청소를 하다가 소파 밑에 DVD를 발견했습니다. 내용은 폴과 동생 아라의 성관계 영상이었습니다. 타니아는 DVD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폴의 불륜 파트너가 아라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본 타니아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며 딸과 자신의 권리를 위해 대책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타니아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으로 앞과 뒤를 잘 살펴보지만 소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폴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막내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말했지만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잃고 싶지 않았으며 빨리 혼인 신고를 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막내딸이 너무 어려서 성장하려면 아버지와 완전한 가족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폴을 떠난다면 그녀는 두 딸과 함께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빈약한 월급으로는 딸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잡한 기분에 빠진 타니아에 비해 부정행위가 폭로된 폴과 아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며 불륜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라는 언니를 피했으나 못난 동생을 둔 타니아는 벙어리 냉가슴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협의 끝에 세 사람은 타협을 합니다. 폴은 아라와의 관계를 끝내고 아라는 집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 후 아라는 17km 떨어진 산타 피오라에 집을 임대하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폴은 퇴근 후 둘째 딸 에리카를 돌보는 시간을 보내며 가족 중심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타니아는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연락을 중단한 것을 믿자고 생각했습니다. 가족 분위기는 2009년 여름까지
2년 동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타니아와 엘레나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9년 6월 6일 폴은 경찰서에 찾아와 실종 신고를 합니다. 타니아가 6살짜리 에리카를 남겨둔 채 일주일 전 큰딸 엘레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모녀가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다며 경찰이 모녀를 찾으면 타니아를 미성년 유기 혐의로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모녀가 가출했거나 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당일 5월 30일 토요일 두 사람의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폴의 진술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5월 31일 모녀가 산부인과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으나 그날은 응급환자 외에는 초진을 받는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폴은 진술을 번복하며 타니아 이모 집에 갔다가 6월 1일 월요일에 의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미성년자 딸과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신고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폴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을 바꾼 이유는 타니아와 이혼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폴은 아내와 별거 중이라 타니아의 개인적인 일을 헷갈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문제로 모녀가 고향 몰도바에서 휴식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에 국내외 예매 시스템을 조회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폴의 진술을 조사해보면 거짓으로 드러나고 폴은 거짓을 덮기 위해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6월 10일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폴의 집에 증거물을 찾았으나 귀중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은 6월 11일 타니아의 어머니의 녹취록에서 핵심 정보가 나왔습니다. 타니아와 폴의 이혼 합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막내딸 에리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타니아가 실종되기 전 양측은 변호사를 고용해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폴의 진술과 고발을 종합해보면 모녀 납치와 실종을 위장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양육권 싸움에서 유리하기 위해 타니아가 미성년자를 유기한 것처럼 고발한 것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6월 19일 폴은 범죄 용의자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폴은 신문 중에 더 많은 의심을 샀으며 이상한 것은 폴의 알리바이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녀가 사라진 14시경 그리고 18시경 폴의 동선은 불분명했습니다. 또한 폴은 타니아를 바람난 여자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폴은 타니아가 퇴역 군인과 1년 동안 사귀며 큰딸 엘레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폴은 타니아가 불을 탐하고 있으며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 이미 새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단계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폴이 지목한 남자는 열애 사실을 부인했으며 타니아의 아르바이트 식당을 자주 방문했던 손님일 뿐 친구 사이도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타니아의 친구나 이웃들은 모두 폴을 반박했습니다. 타니아는 자신의 두 딸을 너무나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았으며 에리카를 버리고 도망갈 여자가 아니라며 여동생의 불륜으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으며 에리카를 위해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라고 진술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저소득층 외국인들이 양육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타니아는 두 딸과 함께 그라돌리에서 계속 거주하며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모두들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폴의 통신 내역과 채팅 기록을 보고 놀란 이유는 폴이 아라와 계속해서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7년 6월부터 매일 수백 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하루에 두세 차례 통화를 했으며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과 아라는 헤어졌다는 것은 거짓이며 동생 아라의 배신이 타니아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폴과 아라의 통신 데이터를 폴에게 보여주자 태도를 바꾸며 더 이상 아라와의 관계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한 이웃은 5월 30일 모녀가 실종된 저녁 아라가 폴의 집에 드나들며 하룻밤을 보낸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19시 35분부터 다음날 31일 저녁까지 아라의 휴대전화 GPS는 폴의 집과 인근 지역에 항상 위치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5월 30일 11시부터 13시 30분 사이에 폴이 만난 친구가 아라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폴이 타이나에 대한 설명과 증언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경찰을 호도하고 딸에 대한 양육권 싸움의 갈등을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이 타이나에게 배신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6월 23일 경찰은 폴의 자택을 다시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차 가택 수색을 하다가 숨겨진 문서 속에 타니아 모녀의 신분증, 체류 증명서, 여권, 은행카드와 출입국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은행카드는 5월 29일 비디오 레코더를 구매한 기록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옷과 장식품도 그대로 집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녀가 스스로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경찰은 침실 옷장 구석에 숨겨진 타니아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09년 3월 일기의 내용은 내 여동생이 폴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어떻게 떠나게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폴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나는 그가 두렵습니다. 나를 죽이거나 조용히 사라지게 할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타니아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처음 DVD를 발견했을 때 타니아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두 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견디며 살았다고 내 딸은 그저 무력한 외국인 신세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혈액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부엌벽과 찬장, 문, 싱크대, 화장실 욕조 모서리에서 33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타니아는 출혈과 심각한 외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니와 함께 실종된 엘레나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머니와 함께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폴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폴과 아라가 불륜을 저질렀고 5월 30일 사건 전후에 그들의 활동에는 많은 수상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폴과 아라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아라는 모녀가 사라진 5월 30일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30일 아라는 8시 4분에서 8시 8분 사이에만 폴과 통화를 했습니다. 즉, 아라와 폴은 모녀가 사라진 5월 30일 함께 있었기에 통화나 문자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전날 29일 160통의 문자를 주고받으며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던 것과 대비가 분명해집니다. 아라는 실수로 산타 피오라에 있는 집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폴이 아라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아라가 답장한 것을 말하자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30일 저녁 폴이 사는 그라돌리에서 휴대전화 GPS 위치가 확인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아라와 폴의 채팅을 복원한 기록에 따르면 아라는 언니를 혐오감만 있고 애정이 없는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폴과 아라의 섹스 DVD를 발견한 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조롱하듯 폴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2009년 3월 말 여러 채팅에서 아라는 폴에게 계획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습니다. 타니아는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고 당신의 돈을 원할 것이라며 폴을 현혹하는 말도 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아라의 컴퓨터에 폴과 아라의 누드 화상 채팅과 웹캠으로 찍은 대량의 누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과 관련된 두 사람의 채팅 기록 부분에서 아라의 목적도 분명했다는 점입니다. 아라는 폴의 범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빨리 실행에 옮길 것을 재촉하고 장애물 타니아를 제거하면 폴의 재산이 분할되지 않아 두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다고 계획을 모의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아라가 우크라이나 친구와 통화한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5월 29일 아라는 우크라이나로 휴가를 떠나는 친구에게 우크라이나 주소를 물었습니다. 아라는 이탈리아 전화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며 이 카드로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수상하고 황당해 몇 번 전화를 걸었다가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모녀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화한 것처럼 위장하고 살인 사실을 은폐하며 가출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아라도 실종 발생 당시 정확한 알리바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8월 5일 폴과 아라가 살해 현장을 청소하고 증거를 파기한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법제 사실을 수사한 근거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폴은 젊은 아라를 좋아하고 그녀에게 빠졌습니다. 아라는 폴을 이용하여 이탈리아 시민권을 얻을 기회로 보고 확고하게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타니아와 엘레나가 사라지면 폴은 에리카의 양육권을 유지하고 아라와 새로운 가족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륜 사실이 인정되면 양육권을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 폴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레나가 살해된 이유는 경찰의 입을 열면 폴과 아라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폴과 아라가 같이 살기에는 엘레나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엘레나가 타니아보다 먼저 살해되었을 것입니다. 엘레나는 13시 30분에 집으로 돌아왔고 아마도 폴과 아라가 엘레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출혈을 피하는 살해 방법을 사용했으며 목을 졸라 엘레나를 살해합니다. 17시 40분에서 18시 사이에 타니아는 집으로 돌아와 딸이 실종되고 아라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두 용의자와 갈등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두 용의자의 주요 표적이었으며 신속하게 그들에 의해 통제되고 살해되었습니다. 특히 주방에는 혈흔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경찰은 타니아가 반복적으로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욕조에서도 타니아의 혈흔이 검출된 것은 시신 유기를 위해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라돌리와 주변 지역은 10km가 넘는 산, 울창한 숲, 두 개의 호수가 넓게 펼쳐져 있어 자연적인 특징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시체를 숨기기 위해 환경적 특징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용의자는 조사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했으며 시신 투기에 대한 어떤 단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무차별 수색을 벌여야 했습니다.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되어 헬기, 수중구조대, 경찰견, 지역 민방위 단체와 1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됐으나 타니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10년 말 2명의 용의자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1년 5월 13일 폴과 아라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아라는 그동안 숨겼던 진실을 거짓 없이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 엘레나가 정호의 집에 돌아온 뒤 폴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절망에 빠진 폴은 엘레나를 죽였습니다. 오후 18시경 타니아는 집에 돌아와 폴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아라는 살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으며 저녁에 집에 와서 타니아와 엘레나가 죽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의 비극이지만 그래도 막내딸 에리카를 보호하기 위해 아라는 폴의 범죄 증거를 은폐하고 현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은 폴이 혼자 처리했으며 위치를 숨기고 있어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2012년 6월 21일 2심 법원은 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으며 아라의 형량은 증거 은폐 및 시체 은닉 보조로 변경되어 형량은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아라는 모범수가 되어 2015년 감옥에서 7년 만에 가석방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폴은 감옥에 있는 동안 기자와 인터뷰를 했으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모녀의 시신을 묻는 기자에게 자기도 궁금하다고 뻔뻔스런 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맘마기알라 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반성도 없는 악마는 가석방이 될 수 없으며 교도소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죽어서 기다릴 것입니다. 타니아와 엘레나는 부디 좋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